결국 코딩은 IT 회사에서 개발자가 해야 하는 일 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 AI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똥곰입니다. 저는 곧 6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 IT 업계에서 테크 직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오픈된 포지션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이직을 할 때마다 연봉을 크게 높여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 주변의 테크 직군 분들은 10년차 미만이어도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크 직군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동안 주니어 테크 인력의 공급은 크게 늘어났지만 AI 기술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채용은 말라버렸고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기사를 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 및 정보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44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20명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약 40%가 증가한 것이죠. 반면 미국의 대학생 취업 플랫폼인 핸드쉐이크에 게시된 IT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 주니어 레벨, 그리고 미드 레벨의 테크 직구는 요즘 들어 이직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AI가 앞으로 테크 직군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 저자의 20년 이상의 경험을 녹여낸 책을 읽게 되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백준 작가님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삼성전자 AI 센터에서 일했던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간 AI 트루스, 두려움의 시대, 냉철하게 마주해야 할 가장 명확한 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빛미디어의 스폰서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책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AI가 얼마나 발전해가고 있고 또 얼마나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이미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AI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4년 2월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앞으로 코딩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코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시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들 개발자와 일하는 프로덕트, 기획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의 책 AI 트루스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총 5단계로 예측합니다. 1단계 여명기, 인공지능이 하는 코딩이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초기 단계. 2단계 활용기, 인공지능의 코딩이 도움이 되는 활용 단계. 3단계 경쟁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사람 개발자의 수를 줄이는 전개 단계. 4단계 전이기,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는 전이 단계. 5단계 완성기,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고 사람은 관리, 감독만 하는 최후 단계. 이 중에 1단계인 여명기는 지났고 이미 2단계인 활용기도 활발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경쟁기에 도입하여 AI가 본격적으로 사람 개발자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코파일럿 같이 사람 개발자의 코딩을 도와주는 도구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AI는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T 회사에서 개발자,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은 프로그래밍이나 코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특정 기능을 배포하기 전까지는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 팀 간의 요구사항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플래닝하고 회고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판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고 유연해서 어쩔 때는 매일매일 의사결정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조직과 조직 간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니까요.
결국 코딩은 IT 회사에서 개발자가 해야 하는 일 중 극히 일부입니다. 1인칭 슈팅 게임 장르를 개척한 존 카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치의 원천이 코딩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코딩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책 AI 트루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코딩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코드를 작성하여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배포 및 유지 보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코그니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코그니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을 합류시켜 2024년 3월 세계 최초의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 AI를 발표했습니다. 데빈 AI는 현재 일부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초대받는 소수에게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광범위하게 퍼포먼스를 검증받지는 않았습니다. 데모 영상이긴 하지만 24년 3월 코그니션이 공개한 데모 영상에서 데빈 AI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배포하고 버그를 잡아 수정하고 자신의 AI 모델을 스스로 학습시켰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AI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개발자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AI 컨셉이 등장한 것이죠. 책 AI 트루스에서 소개한 인공지능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워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2023년 10월 공동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논문인데요. 언어 모델은 실제 세계의 GitHub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논문입니다. GitHub는 공동으로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이슈는 개발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작업, 즉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이 작성한 2294개의 이슈 중에서 인공지능이 몇 개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인공지능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슈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 이상으로 문제의 원인을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추론과 가정을 통해 테크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라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과거에 사람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파일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GPT-4는 1.7%의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코그니션이 발표한 데빈 AI는 약 14%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거의 100%를 해결해내는 사람 개발자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GPT-4와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 AI 트루스에서 날카로운 현실을 꼬집는데요. 사람 개발자는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AI의 퍼포먼스가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만을 일하는 사람 개발자와 비교했을 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이 생산성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막연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AI 트루스를 읽으면서 이렇게 실제 이슈를 몇 퍼센트 수준으로 풀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이 역사를 함께할지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책 AI 트루스에서는 인공지능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와 현재 AI가 풀지 못한 기술적인 한계 등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다양한 예시와 풍부한 설명으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만약 AI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관련된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AI 트루스를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도 알차고 철학적이기까지 한 책이었습니다. 한빛미디어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곰사원은 곰대표 구독자만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해 주셔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 AI 트루스를 읽어보고 싶으신 총 5분께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자기계발과 성장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